예,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요, 26번, 이 뇌물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보려고 하는데, 이 뇌물죄 같은 경우에는, 우리 공무원이 저지르는 범죄거든요. 공무원이. 어쨌든, 직무 관련성과 관련돼서 돈을 받아 처먹으면은, 이게 이제 콩밥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 뇌물죄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다양한 방법으로 뇌물을 받아갖고, 챙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우리 형법에서는 총 몇 가지를 규정하고 있는데 8개로 좀 규정하고 있어요. 8개. 그 중에서 7개가 공무원 신분을 갖고 있는 사람이 처벌받는 거고, 하나는 비신분범으로 처벌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일단 뭐 그건 좀 이따가 또 설명도 드릴 거고, 요거 정답부터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답은 2번이거든요. 적절한 거, 맞는 걸 고르라 그랬는데, 봅시다. 지방자치단체장이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지방자치단체, 중요한 건 단체야. 단체에 동그라미 합시다. 형광펜 언더라인 그사 금품을 제공하게 하였다면, 여기까지 끊어봐. 자, 지금 보면 이게 뭐냐면, 지방자치단체장이라는 것은 도지사라든지 아니면은 뭐 구청장이라든지 뭐 이런 걸 갖다가 지방자치단체장이라 그래요. 그래서 부정한 청탁을 받고 어떤 단체에게, 자기가 직접 받으면은 이게 문제가 생기니까, 그죠? 문제가 생길 확률이 높으니까 어떤 단체를 지목해. 예를 들어 갖고 뭐 한국 바른정치연구소 뭐 이런 단체들 있잖아. 예를 들면 그런 이상한 단체에다가 금품을 제공하게 하면은 나에게 준 거나 다름없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오,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 봅시다. 공무원 개인이 물품을 취득한 경우와 동일시할 수는 없고, 그 공무원이 단체를 대표하는 지위에 있는 경우도 마찬가지여서, 자, 이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거야? 형법 제130조 자, 제3자 뇌물 제공죄가 성립할 수 있다 했는데, 맞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직접 받지 않고 어떤 단체에다가, 그죠? 어떤 단체에다가 금품을 제공하게 하는 이러한 방식으로 뇌물을 받아 챙기는 놈이 있어요. 그죠? 요걸 갖다가 바로 우리 형법 제130조에서 제3자 뇌물 제공죄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건 맞는 거로 처리하면 되고, 자, 그리고 정답이 아닌 것도 나머지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봅시다. 동그라미 1번에 보시면,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자신의 직무가 아닌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을 알선했단 말이에요. 알선 행위로서 금품을 수수했답니다. 이 경우에는 129조 제1항의 뇌물수수가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자, 지금 뭐 했어? 행위태양이 알선이죠? 그러면 뭐로 가야 돼? 132조의 알선수뢰죄로 가야 되겠죠? 그래서 뇌물수수죄가 아니라 알선수뢰죄가 되게 됐습니다. 자, 알선수뢰죄라고 적어놔. 뭐라고? 알선수뢰죄. 되셨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보자고. 이제 3번에 가면 되나? 자, 3번에 봅시다. 3번에 보면은, 자, 뇌물을 수수한 자가 공동수수자가 아닌 교사범 종범에게 뇌물 중 일부를 사례금 명목으로 교부했답니다. 자, 이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는 거야. 일단 뇌물을 받은 요 공무원이, 뇌물 수수한 자죠. 공무원이 자기하고, 그죠? 예, 공동수수자가 아닌 교사범이나 종범에게 수고했다, 너 하면서 돈을 줬단 말이에요. 이 경우에 그 교사범이나 종범에게 추징하는 것이 아니라, 그죠? 누구에게 추징한다? 바로 그 뇌물을 받은 그 공무원, 해당 공무원에게 추징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소비의 한 일퇴양으로 보는 거야. 어쨌든 돈을 받은, 뇌물을 받아 처먹은 이 놈이, 그죠? 교사범에게 돈을 주던, 아니면 뇌물을 제공한 사람에게 돌려주던, 백화점에 가갖고 명품백을 사던, 어쨌든 그 뇌물을 받은 놈이 뇌물을 소비한 한 일퇴양으로 보기 때문에 추징에 있어서는 소비한 거로 다름없다 해갖고, 자, 그 공무원에게 직접적으로 추징하게 되어 있습니다. 되셨습니까?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교사범 또는 종범이 아니라는 거야. 누구에게? 바로 뇌물을 수수한 자, 그 공무원에게 추징한다는 것을 알아두십시오. 그래서 3번도 틀렸습니다. 자, 이제 4번에 보자고. 자, 4번에 보면은, 자, 형법 제133조 제2항 제3자 뇌물 취득죄는 뇌물 공여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교부받은 금품을 수수할 사람에게 전달하여야 성립한다 했는데, 전달하고는 무관해요. 야, 이 133조 2항에 되어 있는 거는 어떤 거냐면요, 그 증뇌물 전달죄다 그래갖고 실제 그 뇌물이 해당 공무원에게 전달이 안 돼도 상관없어. 어쨌든 그
갑과 을이라는 그 두 서로 간에 그죠? 뇌물 주기로 약속한 그 사람과의 성립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그림을 좀 이해를 보면 빠를 것 같아요. 자, 한번 봅시다. 이게 뭐냐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방금 제가 설명했던 그 동그라미 4번에 관련된 거거든요. 자, 여기 한번 좀 보자고. 자, 그 4번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게 바로 증뇌물 전달죄, 같은 말로는 제3자 뇌물 취득죄라 그러는데, 갑이라는 사람이 출마를 희망하고 있어요. 국회의원으로. 그래서 그 공천과 관련된 업무를 보는 그 국회의원이 만약에 있다고 봅시다.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이 병이라는 사람이야. 근데 뿌로코가 나타나갖고 을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아 형님 저기 이번에 출마하는데 국회의원 병이라는 사람이 공천 관련된 업무를 저기 해가 공천 준다고 합니다. 저한테 돈 1,000만원 주면은 제가 이 국회의원에게 돈을 전달해서 공천을 알아봐 드릴게요. 공천 받도록 해드릴게요. 해갖고 어떻게 되는 거야? 성립하는 범죄인데, 그래서 이 갑과 을 두 사람 사이에 저질러지는 범죄지 실제 국회의원 병에게 뇌물이 전달되지 아니하여더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러한 것을 처벌하는 것을 바로 형법 제133조 제1항에서 증뇌죄 또는 제133조 제2항에서 말하는 증뇌물 전달죄라 그래요. 그래서 이 증뇌물 전달죄는 어쨌든 바로 공무원에게, 그죠? 공무원에게 뇌물을 줄 목적으로 서로 간에 짝짝꿍이 돼서 얘기를 주고받고 뇌물을 오간 거 있죠? 실제 그 뇌물이 국회의원 병에게 전달되지 않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되셨습니까? 그래서 여기 아까 말씀드렸지만 동그라미 4번에 대한 내용이 바로 그런 거야. 그래서 여기 나와 있듯이, 그죠? 제3자 뇌물 취득죄, 다른 말로는, 그죠? 증뇌물 전달죄라 그러는데, 자, 그래서 갑이라는 A라는 사람하고 B라는 사람이 서로, B라는 사람이 뿌로코야, A라는 사람이 공천 출마 희망자야. 그래서 아 형님 가갖고 제가 전달해 드릴, 국회의원 누구한테 전달해 줄 거니까 돈 1,000만원만 줘보셔 해갖고 그 뇌물 1,000만원을 국회의원에게 돈을 안 줘도 상관없어요. 전달하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죄는 성립합니다. 그래서 4번은 틀린 거야. 되셨습니까? 자, 여기에 대해서 좀 자세한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그리고 어쨌든 요 26번의 정답은 2번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맞는 거로 해갖고 적절한 거 고르라 했으니까. 자, 그러면 뇌물죄에 대한 간단한 수업을 좀 해보겠습니다. 자, 뇌물죄 한번 좀 봅시다. 저는 이 뇌물죄를 총 몇 가지로 구분했냐면은 우리 조문에 나와 있는 거 7개로 규정하고 있거든요. 자, 잠깐만. 자, 요거를 좀 작게 해보자. 글씨를 다 들어오게. 자, 요렇게 보자고. 자, 저는 이걸 갖다가 뇌물죄 칠형제라 그랬어요. 총 대한민국 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뇌물죄의 종류는 총 공무원 신분으로 할 수 있는 것은 7개입니다. 그리고 플러스 신분범이 아니라 비신분범으로서 일반인이 저지를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증뇌죄라는 건데요. 뇌물로 전달해 준 놈, 뇌물을 줄 놈이에요. 일반인이겠죠? 일반인이 바로 비신분범으로 뇌물에 관여하는 것을 처벌하는 건데 133조 제1항 증뇌죄, 뇌물 주는 것을 처벌하는 거고요. 그리고 133조 제2항에서 증뇌물 전달죄, 그리고 제3자 뇌물 취득죄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예를 들면은, 자, 여기 아까 제가 설명드렸지만은, 그쵸? 자, 여기 한번 보자고. 자, 요거는 어떻게 규정하고 있냐면은, 빨리 안 되냐. 자, 여기 한번 보자. 요런 거야. 그쵸? 증뇌물 전달죄라고 하는 거는 이런 거야. 자, 갑이라는 양반이, 그죠? 출마를 하고 싶어. 국회의원 출마를 하고 싶어. 그래서 이 뿌로코라는 사람이 그런 거, 형님, 이번에 출마하시죠? 저한테 돈 1,000만원만 주면은 국회의원 병에게 얘기해서 공천 받도록 해드릴게요. 그래갖고 이 갑이라는 양반이 을에게 1,000만원을 전달했어요. 그런데 을이라는 사람이 병에게 1,000만원을 전달하지 아니하더라도 어떻게 돼요? 이 죄는 성립하는 거야. 그죠? 이것을 증뇌물 전달죄라 그래서 갑과 을 두 사람 사이에 해당되는 문제고, 이 병이라는 사람은 무관합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 적어놨습니다. 을이 국회의원 병에게 자, 뇌물을 전달하던 말던 상관없이 이 범죄는 갑과 을 사이의 범죄다. 요렇게 좀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되셨나요? 그래서 요렇게 이해하시면 돼. 그래서
요 범죄는 일단 칠형제에 대한 얘기를 해볼게요. 이 칠형제는 이 성립하는 것이 신분이 뭐가 필요해? 공무원인 신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여기 아래에 있는 것은 서자라고 보시면 돼. 서자라서 이게 뭐 예를 들면은 이게 적자라고 한다면은 그죠? 여기에는 서자라고 보시면 돼. 뇌물죄의 서자. 그래서 배다른 형제예요. 배다른 형제. 뇌물죄의 배다른 형제인데 그래서 여기 보시면 비신분범으로서 처벌하는 규정은 바로 133조 제1항과 133조 제2항이라는 걸 머릿속에 넣어 주십시오. 그래서 뇌물죄를 좀 살펴보면은 단순하게 돈 받는 거 있죠. 공무원에게 그죠? 예. 공무원이 일반인에게 돈 받는 거 이걸 129조 제1항에서 단순 수뢰죄로 처벌하고 있고 사전 수뢰죄라는 것은 그죠? 미리 돈 받는 거야. 그죠? 그리고 여기 제3자 뇌물 공여죄는 130조에서 규정하고 있어요. 그죠? 아까 얘기했지만은 제3자 뇌물 공여죄, 뇌물 수뢰죄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경우야? 나한테 직접 돈 주지 말고 어떤 단체에다가 돈을 기부하면 나한테 준 거나 다름없으니까 그렇게 합시다 해갖고 제3자에게 뇌물을 주게 만드는 거. 제3자 뇌물 공여죄. 그 다음에 자, 여기 수뢰 후 부정처사죄와 부정처사 후 수뢰죄는 서로 앞뒤가 뒤바뀐 형태로 해갖고 저지르는 건데 먼저 수뢰에 돈을 받았어. 그리고 나서 부정처사를 하는 거고요. 하나는 부정처사를 먼저 저질러. 그래 놓고 나서 어떻게 돼요? 나중에 돈을 받는 거야. 되셨습니까? 뭐 예를 들면은 재판관이야. 내가 이번 판결 저기하게 내려줄 테니까 저 약하게 내려줄 테니까 나중에 그죠? 나중에 나 돈 좀 주시오.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사후수뢰죄. 어떤 일이 끝나고 나갔고 자 내가 그거 했으니까 내가 저번에 그 사건 요렇게 좋게 처리했으니까 돈 주시오 해갖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알선수뢰죄. 알선수뢰죄가 알선하는 거야.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대해서 알선을 해서 돈을 받아 챙기는 걸 알선수뢰죄라고 그래요. 되셨죠? 그리고 알아두실 것은 제일 중요한 건 어쨌든 일반인 공무원 신분이 아니더라도 저질릴 수 있는 것은 133조 제1항인데 그냥 증례죄. 공무원에게 돈을 줄 놈, 일반인이죠. 돈을 줄 놈이 바로 돈을 주려고 할 때 처벌하는 거, 주려고 하는 거, 증례죄, 돈 준 거를 처벌하는 거야. 그리고 아래에 있는 것은 자 아까 방금 얘기했지만은 만약 갑이라는 사람과 을이라는 사람이 있다면은 그죠? 갑을 병이 있다면은 병이 국회의원이야. 자, 요 그림을 좀 머릿속에 좀 떠올려 주셔. 그래서 갑이 출마 희망자인데 을에게 돈을 1,000,000원을 줬어. 야, 가갖고 국회의원 병에게 돈을 1,000,000원 전달해 주면은 내가 공천 받으면 내가 사례금을 주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하는 거. 그래서 이 을이라는 양반이 갑에게 받은 돈을 국회의원 병에게 전달하지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돼요? 바로 증례물 전달죄는 성립합니다. 되셨죠? 어려운 거 아니죠? 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제가 네이버 카페 이선주 경찰 공부 거기 TV에다가 올려놓을게요. 네이버 카페에다 올려놓을게요. 요거 공부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칠까요? 고맙습니다.